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4월 20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탄압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18일 저녁 늦게 대법원은 긴급 재판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란데 아괄라 갱단과 MS-13 갱단을 해외로 추방하는 것을 긴급명령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푸통이 전시에 적용되는 외국인 적대법을 사용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즉 ACLU가 청구하였던 것을 보수와 진보가 6대3으로 분포되어 있는 대법원에서 7대2로 ACLU의 신청을 인용하여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모든 불법 입국자들의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오직 사무엘 알리토, 클래런스 토마스 두 판사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19일 새벽에 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많은 보수 진영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비판에 의하면 불과 접수된 지 8시간 만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DC 굴라그에서 16 사태에 관련되어 적법한 절차도 없이 구금되어 있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던 대법관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열고 절차도 생략하고 8시간 만에 졸속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내었던 알리토 판사의 경우에도 하급 법원이 1차적으로 판결할 기회도 주지 않고 대법원에서 반대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의견도 하나도 듣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의심스러운 구제 조치를 내렸다고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명령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명령에 대한 어떤 법적인 설명도 없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에 의하면 1천만 명이나 되는 불법 입국자가 미국 국경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던 대법관들이 그들을 추방할 때는 왜 이렇게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개판을 칠 때는 입 닫고 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공약에 의거하여 공약대로 불법 입국자들을 추방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재빨리 움직이고 딴지를 건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비평가들은 이 불법 입국자 추방 이후에는 대법관들의 추방이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는 당신들 기관에 대한 공평성과 정통성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졸속 재판과 정치적 재판을 하면 결국은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어둠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들 논평가들의 중평이기도 합니다. 한편 연방지법판사인 보아서 버거의 경우에도 ACLU가 30일간 불법 입국자들의 추방을 유예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는 신청자들에게 답변하기로 저는 전국을 관할하는 연방지법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하며 스스로의 권한이 없는 것을 시인한 직후에 이들은 급히 대법원으로 가져가자 이런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내었습니다. 그 부활절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행복하고 복된 부활절을 가지라고 하며 그 모든 미국인을 포함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급진 좌파 정치인들, 정신병적인 민주당원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악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무능한 판사들과 법 집행관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격은 너무나 잔혹해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뒤끝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연설 내용 중에는 수백만 명의 외국 불법 입국자들이 검증 절차나 확인 절차 없이 입국을 허용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파괴적인 대통령으로는 조 바이든, 슬리피 조라고 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비난하고 그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파괴적인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선거에서 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모든 부정을 저질렀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과 진심 그리고 애정을 담아 행복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위, 고하,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멕시코 민주당 판사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TDA로 알려진 트렌데 아라고와 갱단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범으로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체포가 되자 자신은 즉시 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불법 체류자가 텍사스의 이글 패스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에 과밀 수용 문제로 인하여 이민 다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멕시코로 이주하여 갱 활동을 하고 있다가 뉴멕시코 검찰청의 불법 무기 소지와 TDA 관련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의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주 검찰청은 이 갱단원을 도와준 배우가 바로 현직 판사였던 카노 판사와 그의 아내인 낸시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은 지금 체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수사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판사가 갱단과 연루가 되어 있고 그와 같이 찍은 사진이 여러 수백 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경찰 출신이었던 이 판사가 경찰 때부터 이 갱단과 연결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OC, 즉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티즈가 연불보다는 제밥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뉴욕 14지구의 하원 의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쿼드 편대의 리더격이기도 합니다. 2028년 대선 후보자로 거론이 되기도 하는 그녀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당선된 뉴욕 14지구에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듯이 요즘은 그 빈도가 더 심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버니 샌더슨과 함께 전국을 돌며 유세를 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넓히고 있는데 그녀는 단지 뉴욕 14지구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 발판으로 사용할 따름이라고 비평가들이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슈로 내세우는 부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가지고 전국 투어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인 자신과 버니 샌더슨은 특등석만 타고 다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은 귀족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뉴욕의 할렘가가 많은 14지구에 당선된 그녀는 그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남미 갱단들이 소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지역의 흑인 갱단들이 장악을 하고 범죄가 들끓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결국은 지역 FBI와 지역 관할 경찰에 제발 좀 도와달라고 서신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OC는 단 한 차례의 전화나 편지도 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계속적으로 뽑아주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데 이런 사람에겐 표를 주지 말아야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주민들이 표를 줍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홍콩 간의 다국적 로지스틱스인 DHL이 홍콩 포함 미국으로 국제 배송을 미국 세관 규정에 의하여 월요일인 21일부터 중지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800불 미만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 세관 규정에 의하여 800불 이상은 임시 통관이나 간이 통관이 아닌 정식 통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절차상의 인원 문제나 시스템 문제에 당면하게 되어 이 배송 서비스는 중단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4월 5일 발표된 미국 세관 규정에 의하면 그 전에는 2,500불 미만은 간이로 전부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21일 이후부터는 800불 미만만 간이 통관이 가능하고 800불이 넘는 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일반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릴까요? 바이.